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체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정치권은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모두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당 내부이겠지만 이 결정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내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5년 걸렸습니다. 이 옥 씨가 지금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는데요. 그죠?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게 네. 사실 참. 그래서 과연 이 사과의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예.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이 뒤늦은 그 사과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은 이 불매 운동이 겁나서 벌이는 쇼 아니냐면서 그 극한 불신감을 이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또 그 2, 3년 있다가 이제 떠나는 한국법인 대표가 아니라 영국 본사 측과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실의 킷뱅키즈 한국 대표 어제 이제 직접 나서서 그 사과를 했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한국 법인을 그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피해자들한테 보상 방안 마련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죠? 근데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명백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보상 방안을 마련하자면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과하자면 우선 그 책임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입장을 좀 미루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 언론의 그 취재에 그 일체 응하지 않았던 그 옥시 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긴 했는데요. 예. 이 가습기 살균제의 그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또 그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독성 실험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가? 이게 예. 이제 그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그 사프달 대표 이들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인하거나 즉답을 회피했다고 하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여론 무마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자, 그리고요. 그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그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죠? 네. 예. 교육부가 그 최근 3년 동안 전국 로스쿨 25곳의 그 입학 전형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았죠. 그랬더니 예.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그 친인척 신상을 기재하고도 그 합격한 사례가 24건이나 됐습니다. 그중 8건은 분명한 그 입시 요강을 그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합격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죠. 입시 요강을 어긴 것이 학교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네. 그거 이제 재밌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에 그 친인척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 입시 요강을 어긴 것이고 혹은 이 대학 측 자체가 이제 그 잘못한 것인데 그러나 합격에 직접적 영향을 그 끼쳤다는 그 인과관계를 그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컨닝을 해도 이게 그 합격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그 대학원의 책임을 개인에게 그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교육부에서 들었다고 하죠. 근데 뭐 자기소개에 친인척 인적 사항을 적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법조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뭐 예? 뭐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법조계 관련 인사들도 많이 적은 모양이던데. 뭐 우리 누구가 그 대법관이다. 뭐 그런 식으로. 법원장이다. 예. 또 시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3부에서 오늘 4부에서 인터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한번 직접 따져보죠. 자,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뽑는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네, 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이 정진석 당선자와 그 나경원 의원의 그 양강구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이제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20대 당선자의 그 절반이 넘는 그 친박의 그 선택이 이제 주요 변수인데 이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는 그 친박 핵심인 그 최경환 의원이 이 친박 단일 후보가 아니라고 이제 못 받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유기준 의원으로서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자,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소회를 밝혔다고 그러네요. 네, 이 파란만장했고 다사다난했다. 그 말은 맞죠. 밝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어제 그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축출 후에 그 신친박이 된 원유철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로서 그 서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서 있으려 노력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 사법, 행정부 사이에선 그 견제와 균형 원리가 그 작용되겠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그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네. 자신의 그 행보에 대한 그 해명성 발언을 내놓게 됐는데요. 가장 심적 부담이 컸던 때가 언제였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을 때 그리고 공천 갈등을 봉합시키려는 시도가 그 실패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역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오늘 사실상 전대식이 결정한다는 게 김종인 대표 체제 얼마큼 유지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7월 초로 하느냐 아니면 연말로 늦춰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김종인 대표 어제 그 이제 전주를 찾았죠. 네. 4.13 총선 이후에 그 호남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이 다수 대권 주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그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네, 당대표 유지 그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 그 연기 논란에 대해서는 그 오늘 그 당선자 모임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또 그 추미애 의원 등이 그 호남 참패에 그 비대위 책임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낭떠러지에 있던 정당을 그 2달 만에 선거에서 이기고 제1당을 만들었는데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뽑는 경선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당선인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연장 여부, 전대 개최 시기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당내 상황 관련된 얘기 원내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예? 네. 아유, 그래도 이 참 스태미너가 대단하세요.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안 됐는데, 야, 이 또 원내대표 선거 치르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보통 한 며칠 좀 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예, 곧바로. 예,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전당대회가 언제 치러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원내대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개원국회니까요. 예. 원구성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투표를 선거를 뒤로 미루면 예. 그만큼 원구성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 선거 끝났지만 바로 원내대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그 전대와 연관된 원내대표의 역할을 여쭤본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여쭤보죠. 전대 개최식이 언제가 좋다고 보세요? 저는 그 8월 말 9월 초쯤으로 절충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예.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저는 내년 상반기로 좀 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준비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계산할 때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조금 더 미루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그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저는 예. 대통령 후보 경선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땡긴다는 전제하에서 8월 말 9월 초쯤에 전당대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8월 달에 하든 6월 달, 7월 달에 하든 사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한두 달 차이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김종인 대표의 여태까지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6, 7월에 하든 8, 9월에 하든 이때 한다 그러면은 대표직 전질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마찬가지죠. 뭐 8, 9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예. 2개월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뭐 저는 무슨 1, 2개월 갖고서 근데 드라이브하는 6월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크죠.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6월에 못 합니다.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전당대회 하려면 한 2개월 준비해야 되는데 예. 그 어차피 6월은 불가능한 거고요. 예. 7월은 그 한참 휴가철에 무더위야. 그 뭐 제대로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는 9월 초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연말까지 하자는 얘기는 일리는 있으나.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대선 후보 경선이 보통 당치를 정비하는데 한 1, 2개월 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하는데 룰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한 1개월 걸리고 예. 또 실제 경선하는데 한 2개월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5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에 하게 될 경우에 내년 5, 6월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9월 초쯤에 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종인 대표 예. 역할에 대해서는 설사 11월쯤에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또 나올 얘기예요. 어떤 역할을 드려야 되냐. 김종인이가. 그렇기 예. 때문에 차라리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는지를 서로 지금부터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11월 달에 예. 전당대회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보다도 예. 대표를 물러나신 이후에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 이걸 예. 같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의논하는 데에서 해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논이 없을 때에는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요, 이분은 그렇다고 말을 이제 직설법 합법을 하니까 옆에서 볼 때 저러다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당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무책임한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이제 툭툭 하니까 다들 겁을 내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좀 그래가지고, 만일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까지 어차피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네, 저희 당은 새누리당처럼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근데요, 사실은 이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도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호남 패배의 책임이 김종인 대표에게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일단 동의하세요?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는? 아니, 저는요. 네. 사실 우리가 좀 한번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원내 일당 되니까 다들 여유가 생기니까 예. 세상에 바로 그 몇 개월 전 거를 기억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몇 개월 전에 당이 막 분당되고 쪼개지고 거의 총선 치르면은 한 80석 되냐 안 되냐 다들 다 물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종인 대표 오셔갖고 이슈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 123석의 제1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 당선된 건 다 자기 탓이고. 예. 덕분이고. 패배한 지역의 패배는 전부 당대표 책임이고 그런 겁니까? 그건 전 너무 과도한 발언이고요. 물론 광주 공천에서 일부 판단을 사고했거나 실수하신 게 있죠. 그러나 저는 선거는 전체적인 결과로서 평가하는 것이지. 예. 잘 나온 결과는 애써 외면하고 잘 안 된 거를 부각시켜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좋지 않다. 그런 것은 좀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모양인데, 근데 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북 가서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권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 네. 근데 왜 전북일까요? 또 하필이면? 아니, 이제 전북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 전남 가서는 또 다르게. 전남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죠. 예. 아, 서울 가서 또 서울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좋아할만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레토릭이죠. 그렇군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심각하게들, 뭐 한마디 한마디 심각하게들 판단들 하세요. 아, 왜냐하면 우리 정치판이 지금 조금 이게 정상하고 거리가 있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원내대표 돼가지고 예. 좀 편안하게 관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죠. 네, 근데, 우리 우상호 의원께서는 그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자꾸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맞설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대표 중심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도 야당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맞서는 당이 아니고 예. 협력을 이끌어내는 당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맞서는 거는 역시 대여전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가장 잘 협력할 인물이냐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가장 신뢰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무래도 제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오랫동안 같은 당을 하면서 예.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친노 세력에 대한 약간의 그 분노나 경계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정서도 잘 이해하고 과거 분당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면서 다 만났던 분들이라서 아하. 그때 이 탈당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저의 진정성을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친노 친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생각이 많다 이 말씀 하셨는데, 그죠? 국민의당은 친노가 싫어서 나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 했어요. 일부 원내대표 후보들이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 제 눈에는 친문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보인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본인도 뭐 안철수 대표의 도움으로 원내대표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어쨌든 예. 우리 당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각 개파, 각 세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뛰는 것은 전 나무랄 일이 아니고 예. 그건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노 진영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 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여러 세력에게 그 득표 활동하는 거를 표를 구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상호 의원께서 이 개파 우리 당은 개파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니 개파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깨졌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 개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아니 어떤 개파가 모여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 개파와 개파 사이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너무 배타적이고 싸움으로 일반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 그걸 막아야죠. 자, 그리고 만일 말이에요.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시면, 네. 첫 번째 관문이 국회의장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민심, 그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그 순리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관례대로 원내 제1당에서 의장을 맡고 나머지 당에서 부의장을 나눠 만든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선에서 뽑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지. 예를 들면은 무소속 의원들이 입당해가지고 이 순서가 바뀌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죠? 그건 총선의 민의는 아니고 총선 후의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공학적, 거죠. 예. 네. 아하. 잘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빛.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면 보통 자동차 많이 막히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 얼마나 막히고 있습니까?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오늘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권 지나시는 분들 당황스러움이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유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 7시 20분부터 통행이 재개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입구 부근 1, 2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났고 유리가 쏟아지면서 통제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창동 차량기지를 지나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속도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동일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로도 상계 7, 9, 10단지 꽉 막혀 있고요. 14에서 16단지를 지나 수락산역 가는 길 마치 정지 화면처럼 움직임이 아주 불편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예, 이번 시간은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되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몰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원입니다. 예. 요새 그냥 굉장히 뜨거운 시선을 많이 받고 계세요. 예? 뜨거운 시선이 싫습니다. 예. 좀 좋으실 것 같은데. 확대 재생산되고. 예. 또 왜곡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제 본심은 진짜 이번 20대 국회는. 예. 당리 당략이나. 예. 어떤 특정인의 대권 과도나. 예. 이런 것을 떠나서. 예. 국민이 얼마나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까? 예. 경제를 살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각오뿐입니다. 아니 지금요 각 당에서 원내대표 경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누가 더 상대를 잘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 자기들의 당선을 위해서 예. 자기 당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예. 그리고 더민주의 친노를 의식해서 예. 저를 또 공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선거니까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양돼야 될 일이다. 에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근데 친노 친문의 지원을 좀 구애를 하는 후보가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군지. 우리 신 교수님은 안 보이세요? 제가 요새 작년에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요. 그럼 안경 도수를 조금 높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 가장 또 하나 뜨겁게 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김홍걸 씨가 지금 이호 여사가 왜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 대선을 권유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김홍걸 씨 네.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네. 대꾸하고 예. 얘기를 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고 예. 또 제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는 갖고 계시죠. 이호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 이런 거를 저거 하는 건 갖고 계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제가. 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 그러한 것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시던. 예. 서류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내용에 이렇게 해라 하는 구체적 편지를 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못하죠. 그리고 주위 분들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김홍걸 씨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냥 듣고 말아야지. 소위 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게 또 뜨겁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총선 끝나고 김종인 대표하고, 식사를 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만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만일 우리 박 전 원내대표께서는 또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신데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께서 김종인 대표가 만일 호남 참패의 주역일 정도로 호남 민심이 안 좋았다면 안 만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와는 수십 년간 형님 아우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예. 또 때때로 식사를 하면서 예. 김종인 대표로부터 그분 굉장히 박학다식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어오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예. 그분도 갑자기 더민주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해서 제가 당시는 이제 광주 전남부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목포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형님 반갑기는 한데 지금 제가 지방에 있으니 올라가서 뵙시다 했더니 이제 뭐 선거란 게 바쁘잖아요. 예. 분 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찬이라도 한번 하자 해서 조찬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덕담도 하고 또 옛날 얘기도 하고 또 향후 이런 문제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정치적 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딱히 이렇다 할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이심전심으로 저런 뜻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신 거 한도 내에서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또 프라이빗하게 개별적으로 좋은 사이에 만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또 저하고 어떤 의견을 나눠서 합의할 사항도 예. 없는 분이고 예. 그래서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남 참패론의 참패에 대한 책임이 김종인 대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는데 예. 김종인 대표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아마 김종인 대표는 조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남부당 일이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오늘 어차피 김종인 대표 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 지금 더 큰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문재인 전 대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 알아들으시네요. 예. 아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근데요. 김종인 대표가 만일,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 시기 여부에 따라서 만일 그만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또 다른 파트너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됐든 백척간두에 있던 예. 민주에 예. 김종인 대표가 와서가 제1당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예. 물론 호남 패배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예. 앞으로 그 정권 교체를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아마 문재인 대표도 김종인 대표도 호남을 자꾸 찾아가서 구애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직 현재 호남의 민심은 요지부동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예. 글쎄요, 김종인 문재인 이 관계는 공생하는 것도 같고 그러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닌가. 그 후자에다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예. 그 전당대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당내 문제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떠난 후에 더민주 지금 계실 때 대표로 있을 때의 더민주 아마
그렇게 노련하게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만일 대권에 출마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권에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도 예. 잘 아시다시피 능력과 박학다식한 분인데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후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했어요. 물론 과거 꼬마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밑에서 예. 비례대표 4년을 했지만은 그때는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정치 일선에 나와서 또 더민주를 제1당으로 성공시킨 그러한 성취감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당을 이끌어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 얘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교육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 측이 그게 아니다. 부분을 가지고 이건 확대 해석한 거고 맥락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사적인 차원에서의 대화의 일부분을 보도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교육부 문제라는 게 교육의 자율성에 관련 토론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적인 차원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정치인에 있어서의 사적인 차원 허용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지적한다고 하면은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점도 있겠죠. 예. 저희들 워크숍 갔을 때 양적 완화를 예. 안철수 대표께서 언급했는데요. 예. 제가 좀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하고 엠바고를 붙여가지고 예. 양적 완화를 검토한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어요. 예. 이걸 알아서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양적 완화를 승인하는 것 같다. 예. 이랬더니 양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알까요? 그랬는데 옆에 기자분이 계셔서 보도가 됐고 제가 이번 교육부를 없앨까요? 하는 것도 흔히 우리가 한창 얘기를 하다가 잘 그럼 없애버리자 하고 농담조로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이 그렇게 보도된 거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 진위는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